안녕하세요. 산골찌기입니다. 벌써 귀촌한 지 20년이 되었네요. 또한 마을이장을 맡은 지도 8년차가 되었네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로 들어와 정착해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동안 직접 겪고 보고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편에 걸쳐 제가 겪은 귀농과 귀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귀농 귀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편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에 꿈을 가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TV 프로그램, 유튜브,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시골의 삶을 보면 아침마다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자연 속을 산책하고 소소하지만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나오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아주 일부의 모습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귀농과 귀촌은 제가 보기엔 절벽 끝에 매달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선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쳤으니 농사나 지으면서 살지 뭐. 이 생각으로 귀농을 하신 분들 제가 장담컨대 대부분 5년 안에 도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농과 귀촌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이란 농사를 지어 그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촌이란 시골에 살지만 생활비는 다른 수입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귀촌은 연금이 있거나 도시에서 꾸준한 수입이 있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시골로 내려와 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에 산책도 하고 자연도 즐기고 비 오는 날은 차 한 잔 마시며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은 다릅니다. 귀농은 농사 자체가 직업이자 생계입니다. 오늘 일을 안 하면 오늘 수입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농을 하면 자연을 즐길 수 없느냐? 아닙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특수 작물을 선택하고 시설을 갖추고 시장 조사를 하고 유통까지 고려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 농사 수입이 생활비를 넘어서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하늘도 보고 계절도 느끼고 자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농사나 지으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귀농을 선택하신다면 현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마을을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의 자녀가 4명, 5명씩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골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삶이었고 그래서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도시로 나갔습니다. 취업하고 가정 꾸리고 이제는 정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그런데 왜 다시 시골로 안 돌아올까요? 답은 수입입니다. 밭농사 5,000평을 지어보면 콩, 고구마, 배추 같은 일반 작물 기준으로 종자값, 비료값, 농약값, 기계 유지비, 인건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1년에 남는 돈이 약 1,000만 원 남짓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아요? 라고 물으시죠? 네,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 얼마를 벌까요? 연봉으로 치면 대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땡볕에서 허리 굽혀 하루 종일 밭일하는 것보다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안정적인 수입이죠. 그래서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다시 시골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특수작물은 다릅니다. 시설을 갖추고 몇백 평만으로도 연 수천만 원 수입이 가능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오이, 사과 같은 작물들이죠. 저는 오디와 곶감을 선택했고 봄에는 남는 일손으로 봄나무를 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귀농이 생활이 됩니다. 귀농 20년 차가 되니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귀촌이라면 여유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도 시골로 내려오는 걸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텃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텃세라는 말은 많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낸다는 말이 요즘 시골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텃세 이야기는 대부분 한쪽 이야기만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새로 이사 오면 대부분 마을 분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내가 더 배웠다, 내가 더 가졌다, 내가 더 안다, 이런 마음으로 말투나 행동에서 무시가 느껴질 때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집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 알까요? 당연히 그 땅에서 평생 농사 지은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배운 건 도시 사람이 많을 수 있지만 삶의 지혜와 농사의 노하우는 시골 분들이 훨씬 깊습니다. 또 한 가지, 시골 분들 중에는 부동산 가치로 보면 두 자리 수억대를 가지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골에서는 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 와서 떡 한 접시 돌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마을 길에서 사람만 보이면 무조건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세요. 타세요. 차에 흙 묻으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시골차가 흙 좀 묻으면 어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만듭니다. 시골에서는 내가 몰라도 상대는 이미 나를 압니다. 새로 온 사람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20년 전 처음 왔을 때 동네 분들이 곡물도 주시고 반찬도 나눠주셨습니다. 처음 와서 농사 지은 게 없을 텐데 이거라도 가져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텃세는 대부분 사람이 만듭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막연히 불안하긴 한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귀농을 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1. 귀농 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것. 귀농을 결심하면 대부분 땅부터 알아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순서가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활비 계산입니다. 한 달에 최소 얼마가 있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종이에 적어보셔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이 모든 걸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시골은 돈 안 들어간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집이 오래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사 수입이 안정되기 전까지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귀농은 도박이 됩니다. 이 실패하는 귀농의 공통점.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귀농에 실패한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농사를 너무 쉽게 봅니다. 그냥 심으면 자라겠지. 아닙니다. 농사는 자연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자연을 읽는 일입니다. 그걸 배우는데 최소 몇 년은 걸립니다. 둘째, 농사 기술보다 자존심이 앞섭니다. 마을 어르신이 조언을 해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다르게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도 모르면서 경험을 무시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셋째, 유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잘 짓는 것보다 잘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 사줄지, 어디에 팔지, 얼마에 팔지, 이걸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남는 건 창고에 쌓인 작물뿐입니다. 귀농은 로망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은 힐링이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작물 선정, 초기 투자비, 연간 예상 수입, 최악의 경우 손실 규모. 이걸 숫자로 계산해 보지 않으면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은 귀촌에 더 가깝습니다. 귀농은 자연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삶입니다. 땅과 집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땅부터 삽니다. 하지만 땅은 사람을 속이지 않지만 사람은 땅을 잘못 봅니다. 물은 잘 드는지, 침수 이력은 없는지, 겨울바람은 어떤지, 이웃과의 거리, 농기계 진입 가능 여부, 이걸 계절을 지나며 직접 봐야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골집 수리는 도시 아파트 리모델링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 배관, 보일러, 지붕 하나만 잘못돼도 수백만 원이 훅 나갑니다. 5가족의 동의 가장 중요합니다. 귀농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족 문제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만 좋지, 나는 힘들다. 이 말이 나오면 그 귀농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친구, 교육 환경, 이걸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육시골에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농귀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묻고, 먼저 배우고, 먼저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골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시골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마을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도시에서는 돈이 사람을 이어주지만 시골에서는 정이 사람을 이어줍니다. 마무리하며 귀농은 도망이 아닙니다. 귀농은 선택이고 결단이며 책임입니다. 오늘 1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